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태료와 벌금은 좀 다르거든요. 그냥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낸다는 거고, 잘못하면 징역을 한다는 건데,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 줄여서 주임사, 여기에 대해서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했다고 했다가 이게 또 가짜뉴스다라고 어떤 일부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혜택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했죠. 심지어 뭐 적폐라는 말도 나왔고요. 임대사업자 양도세택 유지하기로 했다가 임대사업자 폐지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관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수익이 어떤 게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게 이슈가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입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신규 등록이 가능한 거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등록을 하면 뭐가 좋은 거냐,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인 어떤 권리, 즉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장표로는 만들지 않았는데 말로 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냐면은,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고요. 나머지 유형, 다가구, 단독,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1년 전 사태, 2020년 7월 10일 날 710 대책이 나왔었죠. 그 다음 날인 7월 11일부터는 이제 신규 등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폐지되는 유형, 즉 민간 단기 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자동 말소가 되는 것이고, 잦은 말소도 가능한 것이고, 8년짜리 장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신규 등록에 불과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자동 말소 그리고 잦은 말소 가능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만 이렇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받는 건 별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록하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겠죠. 말 그대로 내가 등록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야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건들을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관할 지자체,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 이때 내가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인 게 바로 이 지자체입니다. 시청, 구청, 이걸 말하는 거고, 관할 세무서는 현재 모두 다 의무 등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소득금액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세무서는 의무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감면이 될 수도 있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있는데, 양도세는 양도세 내가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고율의 장특공 50% 70%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파란색으로 한 이 취득세는 좀 뭔가 될 것 같고 재산세는 좀 될 것 같구나. 그런데 나머지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파란색이 아니네. 그러니까 좀 이슈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볼게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은 그 해당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그 집이 신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뭐 빌라, 다세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등록이 돼요, 안 돼요? 2020년 7월 11일부터 등록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신규라는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
정도가 현실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 등록을 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100% 감면되는 거거든요. 200만 원까지. 200만 원 넘으면 또 얼마에 내야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거를 조금 잘못 하셔가지고 60에서 85인 경우에도 50% 감면이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상담을 하러 분양사무소에 가는데 60에서 85도 50% 감면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 그럼 거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호 시키면서 20채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 좀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재산세 볼 건데, 재산세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2채 이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보유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재산세는 등록한 게 2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대신 면적 요건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넣을 거냐 아예 빼버릴 거냐, 이걸 합산 배제라고 하거든요. 그 합산 배제가 되려면은 일단 현재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취득을 했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13을 기준으로 해서 9.13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고 치면은 2020년 12월 달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12월 되기 전에 취득하면, 등록을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파트는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 개시 당시, 등록 당시가 아니라 임대를 개시한 그 당시 실제 세를 놔야 돼요. 그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에는 3억 이하.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겠죠. 그리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해야 되고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별도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부터 표준계약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액 준수 5%를 다 지키셔야 되는 거죠. 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그냥 틀리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내가 이제 분양 받아서 지금 최초로 취득을 해서 취득세 감면 받겠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종부세 합산배제 될까 안 될까요? 서울이면 안 되겠죠. 2018년 9.13 넘었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신규 취득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018년 9.13은 이것도 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돼야 되고, 임대료 상한액 준수 5%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없는 거죠. 즉 등록하는 순간 종부세 낼 건 다 내고 나중에 양도세 중과도 맞는 거죠. 아니 그래도 등록하면 장특공 50%, 뭐 10년 하면 뭐 70%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은 한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등록을 했어야 돼요. 이건 연장이 안 됐어요. 우리 아까 봤었던 재산세 감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나중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의외였거든요. 이게 그냥 연장이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는 혜택이 안 된다. 다시 보도록 하죠.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취득세 감면 되죠? 재산세 감면 되죠? 근데 내가 신규로 취득해버리면은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건설 임대는 또 별도입니다. 이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하는 거는 안 하는데 기존에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배제 이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만족을 한 상태에서 등록을 했다면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혜택이 있으니까 매도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일찍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의무사항만 있고 과태료도 있고 혜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20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민간단기 4년짜리는 전부 다 폐지가 됐고 8년짜리 중에서는 아파트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유형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8년인데 뭐 오피스텔이다, 빌라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잦은 말소가 또 안 돼요. 임차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주택수를 없애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절세시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주택수가 빠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때 이제 빠지는 경우는 딱 예외 한 가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근데 그 임대주택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맞춰서 그 경우에 거주주택을 빼는 경우에만 주택수가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신 것 같아요. 앞에 세 가지 이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살펴봐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더 보죠. 자, 추가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부기등기인데, 이거는 2022년 한 6월 정도 되면 이제 완전 의무화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거기에다가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부기
등기를 하라는 거죠. 기존 사업자에 한 2년 정도 유예를 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미 렌트홈이라든가 별도 정부에서 만든 어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또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준비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좀 한 3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좀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등록 임대주택을 내가 한다면은 겪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이 좀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는 이제 중앙정부고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라고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할 지자체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보증보험 때문에 좀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 좀 당겨서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 A구청에 가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서로 달라버리니까 좀 혼선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국세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대표적인 것이고,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인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셔서 등록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좀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좋은 팁은 뭐냐면,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데 본 영상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시면 깔끔하게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거 등록하시고 나서 정말 나중에 안타까운 사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중간에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있고 나중에 좀 변화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 빨리 받아보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바꿔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재빠르게 유용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어려운 내용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